자, 이제 두 번째 홍계월전 절정 두 번째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이제는 오나라하고 자 이제는 그 초나라가 지금 현재 쳐들어오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위험한 사태가 됐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평국을 다시 대원수로 임명해서 지금 나아가자는 이런 의견에 의해서 나왔었고요. 평국이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시 본인이 대원수로서 이제 임무를 취하러 나가게 됩니다. 자, 원수가 장수에게 임무를 각각 정해놓고 추구월 갑자일에 행군하여 11월 초하루에 남관에 당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자, 그러니까 지금 도달했음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일을 머무르고 즉시 떠나 5일째 천촉산을 지나 영경도에 다다르니 적병이 드넓은 평원에 진을 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5일이나 또 걸려서 이렇게 또 갔습니다. 그 단단함이 철통과도 같았답니다. 아주 상대하기 어려운 이란 적진이라는 거죠. 원수가 적진을 보고 진을 친 후에 명령을 내립니다. 장수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곧바로 뵐 것이다 라고요. 이 같은 경우에 추상 같으니 네 추상 같다 직유법이죠. 장수와 군졸들이 겁을 내어 어찌할 줄을 모르고 보군 또한 매우 조심했다 라고요. 이튿날 개월이 중군장에게 분부합니다. 중군장은 바로 보국이었습니다. 며칠은 중군장이 나가 싸우라 하고서는 중군장의 명령을 받고 말에 올라서 삼척 장검을 들고 적진을 향해 소리칩니다. 나는 명나라 중군 대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령을 받아 너희 머리를 배려하니 너희는 어서 나와 그 칼을 받아라. 적장 운평이 이 소리를 듣고 크게 성을 내어서 말을 몰아 나와서 싸웠습니다. 삼할이 못대어서 보국의 칼이 빛나며 운평의 머리가 말 아래 떨어졌답니다. 적장 운경이 운평을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매우 화를 내서 말을 몰아 달렸죠. 보국이 기세 등등의 또 창이 이렇게 그 창을 높이 들고 서로 싸웠답니다. 몇 하이 못해서 보국의 칼이 날려 운경이 이렇게 칼을 치니 운경이 미쳐 손을 놀리지 못하고 칼을 든 채 말 아래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보국이도 벌써 2명이나 장수를 죽였어요. 이렇게 하면 보국이도 굉장히 참 뛰어난 공을 세운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 들고 본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즈음에 적장 구덕지, 여러분 아시죠? 오나라 왕이 내세운 구덕지 대원수입니다. 자, 대로 크게 화가 나서 긴 팔을 높이 들고 이렇게 말을 몰아 크게 고함을 치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난데없는 적병이 또 사망에 달려드니 보국이 겁이 나고 두려워 피하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고 보국을 갖다가 이렇게 천여겨 에워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온 것처럼 보국은 바로 어떻게 사면초가의 상태다라고 되어져 있죠. 네, 이런 경우 우리는 고림무원이라고 하는 또한 이러한 한자성을 갖다 얘기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자 진퇴양난, 그 다음에 진퇴유곡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백척간두 등 이러한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꽉 막혀 있는 이러한 상황을 갖다 얘기하는 한자성어들 한 번씩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얘기를 해볼까요? 자, 형세가 위급해 보국이 하늘을 우러 탄식합니다. 이때 원수가 장대에서, 장대라면 장수가 딱 머물러 있는 그런 높은 이런 대예요. 자, 거기에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급히 말을 몰아 긴 칼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 해 적진을 해치고 구덕지의 머리를 베어 들고, 자 구덕지를 죽였네요. 보국을 구했습니다. 몸을 날려 적진에 충돌하니 자 이렇게 동해번쩍 서쪽에 장수를 베고 남쪽으로 또 가는 듯하다 북쪽에 장수를 또 이렇게 베고, 이처럼 좌충우돌에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로 소멸하고 본진으로 돌아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자 어때요? 거기 나온 것처럼 바로 비만 능력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이 정도로 아주 대단하다. 보국이는 정말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이러한 인물이 평국이구나라고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성의 이러한 우월함을 갖다 엿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자체에서 또 하나 고전술의 특징, 바로 뭐 비현실성, 다시 말하면 전기성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적인 측면도 그런가요? 그래요. 비현실성, 과장된 표현이라고 얘기하죠. 과장된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다고 하고, 자 여기에서는 또 하나 우리 바로 여성, 바로 평국이의 이런 장수로서의 장수의 기계를 갖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잘 나오는 시험이 또한 이와 비슷한 시조를 찾아라고 해서 김종서의
우리 김종서의 이러한 그 시를 갖다가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시를 너무 엉망을 썼네. 자, 김성서를 나타내는 시조. 자, 요걸 좀 여러분 잘 좀 봐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삭풍은 이런 나무 끝에 불고, 그 다음에 뭐 명월은 눈물에 찬데 만리변성이 일장검 짚고 서서 막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리변성이 일장검을 짚고 서서 저 바라보는 그 모습, 장수의 기계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종서의 시조 자체가 바로 장수의 기계를 보여주는 이와 비슷한 이러한 시라는 거,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원수가 보국을 꾸짖어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문제에서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한마디로 평국이가 누구보다, 보국이보다는 우월하다는 측면, 우월한 혹은 비범함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보국이가 이것을 뭐 했어요? 깨달은 거죠. 자, 이것을 깨닫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둘의 갈등이 해소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측면, 문제에서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이거. 자, 그러다 보니까 저러고서도 평소에 남자라고 칭하리요, 나를 업신여기되 이제도 그렇게 할까라면서 어때요? 자, 가부장적인 보국의 태도를 비판하는, 조롱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자 보국을 무수히 조롱했어요. 원수가 장대의 자력과 구덕지의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황성으로 이렇게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됐습니까?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보였다는 측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개월의 영웅적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영웅의 활약상에 대한 건 된 것 같고요. 절정에 나타난 갈등 양상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자, 그 잠깐 본다면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바로 보국하고 이러한 계월의 이러한 평국의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거기서 보국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계월과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남성의 권위를 내세워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보국의 갈등을 했다는 측면. 집단 간의 갈등, 오나라와 초나라가 합쳐서 바로 누구? 명나라를 지금 침범하고 있는 거, 이걸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바부분입니다. 한편 오와 초, 양, 왕 서로 의견합니다. 평국의 용맹을 보니 옛날 조자룡이라도 당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대적할 것이며, 평국이 명장 구덕지를 죽였으니 이제는 누구와 함께 큰 일을 도모하겠는가. 자, 이제는 우리 양국이 평국의 손에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도 맹길이 얘기하죠. 대왕은 염려하지 마옵소서. 소장에게 한 묘책이 있으니 평국이 아무리 영웅이라도 이 계교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계교로 천자를 사로잡을 것이니 근심하지 마라. 지금 황성에는 신,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신하들만 힘못 쓰는, 그죠? 이러한 그 신하들만 있을 것이니까 평국이 모르게 군사를 거느려 오와 초 이러한 동쪽을 넘어 양자강을 지나 황성을 갖다 치자. 그럼 천자는 반드시 황성을 버리고 도망에 살기를 바라고 항서를 올릴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국이가 이런 지금 평국이랍니다. 미안해요. 맹길이가 이러한 계교를 갖다 내세운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즉시 관평을 불러서 그대는 본진을 지켜 평국이 아무리 싸우고자 해도 나가지 말고 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려라 라면서 그날 밤에 이제는 황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때 천자는 구덕지의 머리를 받아보고 기뻐하면서 신하들을 모아 평국 부부를 칭찬하시고 태평으로 지내고 있었다. 그죠? 뭐 별 생각 있습니까? 그냥 바로 뭐 앞에 딱딱 지켜주고 싸우면 이기겠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언제나 이럴 때가 위험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바로 오초 동쪽 관문에 이러한 수장이 장계를 올립니다. 양자강의 드넓은 모래사장이 수많은 군사들에 와서 말들이 다 물려와 황성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자께서 매우 놀라고, 자, 조정 관료를 모아 의논하십니다. 그러나 적장 맹길이 동쪽 관문을 깨치고 들어와서 백성을 무수히 죽이고 대궐에 불을 질러서 불빛이 하늘에 닿을 정도입니다. 이에 장안의 백성들이 물 끓듯해서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측면이요. 거기 나와 있죠. 자, 맹길이가 이렇게 흡습하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천자 놀라셔서 자, 용상을 두드리다 기절을 합니다. 자, 우승상 천희가 천자를 등에 업고요. 그 다음 북쪽 문을 열고 도망을 치는데 시신 100여 명이 따라가 이러한 천태령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적장 맹길이 천자께 도망가는 걸 보고 소리칩니다. 명나라 황제는 도망치지 말고 항복하라 라고
소리치며 쫓아오니 모시는 신하도 넋을 죽기 살기로 나아가니 앞에 큰 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에 천자께서 하늘으로 탄식합니다. 이제는 죽겠구나. 앞에는 큰 강이고 뒤에는 적병이 있어 형세가 급하니 어찌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어찌하겠는가 어찌할 수 없다 설적편인 거죠. 자, 이 속에는 바로 뭐가 있다? 천자가 매우 위급한 상황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떻게? 바로 여기 보림원, 진태양난, 진태유고, 백적간두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러한 사면초가까지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자, 죽기 일보 직전을 말하는 한자서 오른쪽에 더 있죠. 바로 풍전등화 누란지위라고 하는 풍전등화 바로 이 촛불이 바람 앞에 이렇게 바로 있다는 측면하고요. 누란지위 계란이 있는데 그 위에 누른자가 있어요. 톡 하면 터져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위태로운 상황 그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우리 일촉즉발이라는 측면 그죠? 일촉즉발이라든지 위기일발 이러한 표현이 또한 여기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좀 더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말씀을 자결하려고 하니 맹길이 달려들어 천자 앞에 창을 휘두르면서 죽는 것이 아깝거든 항서 올려라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죽는 것보다 항서를 받아야 그래야 누구 앞에 있는 평국이를 갖다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신하등이 애걸합니다. 종유와 붓이 없어 성 안에 들어가 항서 쓸 것이니까 잘못이 황상을 살려달라 그랬더니 맹길이 눈을 부릅뜨고 뿌렸습니다. 이 왕이 목숨을 아끼거든 손가락을 깨물고 못자락을 찢어 항서를 써서 올려라. 천자께서 혼비백산의 용포의 소매를 뜯어 손가락 입에 물고 깨물려고 하는데 차마 못하고 하늘으로 통곡하십니다. 400년 사직이 내게와 망할 줄 알지 않았겠는가 하고 대성통곡하니까 햇볕도 빛으로 입었답니다. 그 정도로 슬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원수는요 진중에 있으면서 자 원수는 바로 평국을 얘기합니다. 적을 무찌를 묘책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자연히 마음이 어지러워서 장막 밖에 나가 천기를 살펴봤다는 겁니다. 뭔가 마음이 심란한 불길한 이러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미성이 자리를 떠나고 모든 별이 살기등등의 은하수를 비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은하수라고 하는 것 자체를 황제를 본다면 모든 별들이 황제를 지금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형상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불길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뭘 통해서? 하늘의 별자를 통해서. 자, 이게 참 힘든 일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비현실성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군장을 불러서 내가 천기를 보니 천자가 위태함이 경각이 다르다. 자, 경각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바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하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풍전등화, 그다음 누란지위 이거 여기도 딱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각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명제경각이라고 하는 역시도 한자성어에서 줄임말로 써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장군은 장수와 군조를 갖다 건드려 진문을 굳게 닫고 내가 돌아오기 기다려라고 하면서 자 말하고 칼 한 자루를 쥐고 아래 올라 황성으로 향합니다. 동방이 밝아오니까 바라보니 하룻밤 사이 황성이 다 달았어요. 아까 보니 어떻습니까? 며칠씩 거쳐갖고 왔던 길을 세상에 하룻밤 만에 갔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현실성 어떻게 보면 과장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성안에 들어가 보니까 장안이 비어있고요. 궁궐은 불에 타 빈터만 남아있답니다. 원수가 통곡해서 두루 다녔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천자께서 가신 곳을 알지 못해 망극해하고 있는데 수채구멍에 한 노인이 나오다 원수를 보고 급히 놀라 들어갔는데 쫓아가서 나는 도적이 아니라 대원수 평국이다. 놀라지 말고 나와 천자께 가신 곳을 일러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노인이 그제야 도로 나와 대성 통곡하는데 원수가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기주후 여공입니다. 자기 시아버지. 그죠? 자, 이렇게 여공을 다시 만난 장면. 그죠? 여공과 어떻게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다. 바로 이것이 우연성. 여공의 만남이 바로 우연성을 보인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장면. 그래서 우연성 장면이 여기 말고 앞에 한 장면. 부모를 다시 만났던 장면 딱 두 개. 요거 굉장히 시험 잘 나올 수 있어요. 봐주세요. 자, 그러면서 문제도 많이 풀어주죠. 이 부분. 그러면서 또한 시아버니 무슨 연유로 이 수채구멍에 몸을 감추었고 있사오며 자 소부의 부모와 시모님은 어디로 피해 하셨는지 아시나이까? 여공이 원수의 옷을 붙들고 울며 말했어요. 뜻밖의 도적이 들어와 대궐에 불을 지르고 노력하더구나. 그래서 장안의 백성들이 도망하여 갔는데 나는 갈 길을 몰라 구멍에 이렇게 들어와 피난했으니
사돈 두 분과 네 시모가 간 곳은 알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말하더니 원수가 위로했답니다. 설마 만나 뵈올 날이 없겠나이까 하고 또 물었더니 황상께서는 어디에 가 계시나이까. 여공이 물었어요. 자, 여기에 숨어보니까 한 신하가 천자롭고 북문을 도망해 천태령을 넘어갔는데 그 뒤에 도적이 따라갔으니 천자께서 반드시 위급할 것이다. 원수가 크게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자를 구하러 가오니 아버님은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세요. 라고요. 자, 어쨌든 급합니다. 빨리 구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러고서 말에 올라 천태령 넘어갔어요. 순식간에 한수 북쪽에 다다라 보니까 한수는 한강, 이런 지금 이제 한강을 또 달리에 한수라고 표현했겠죠. 뭐 어쨌든 근데 이렇게 다다라 보니까 그것도 비현실성을 얘기하고 있네요. 눈 깜짝할 사이에 휙 갔다는 측면이니까 심리 모래사장 적병이 가득하고요. 항복하는 소리가 이렇게 산천에 진동하고 있었답니다. 아주 긴박한 분위기, 과장되게도 표현했어요. 자, 어쨌든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원수가 소리를 듣자마자 투구를 고쳐 쓰고 우레같이 소리를 치면서 제쳐들어 호령합니다. 적장은 나의 황상을 해치지 마라. 평국이 여기 왔다 했더니 자, 맹길이 두려워서 말을 돌려 도망하는데 원수가 그게 호령합니다. 네가 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도망가지 말고 내 칼을 받아라 하고서는 이렇게 이와 같이 말하며 철통같이 달려들었더니 원수의 준 총마가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순식간에 맹길의 말꼬리 물어두고 늘어졌어요. 맹길이 매우 놀라 몸을 들어 긴 창을 높이 들고 원수를 찌르려고 하자 원수가 크게 성을 내며 자, 칼을 내갖다 들어서 맹길을 치니 맹길의 두 팔이 땅에 떨어졌답니다. 자, 이렇게 원수가 또 좌충우돌해서 적조를 모조리 죽이니 피가 흘러 뇌를 이루고 적조의 주검이 산처럼 쌓였다 라고 하는 과장된 표현이죠. 그죠? 지구적 표현입니다. 산처럼 하니까. 자, 이때 천자와 신하들이 넋을 잃고 어찌할 줄 모르고 천자께서 손가락을 깨물려 합니다. 급히 내려서 통곡하며 여쭈었죠. 폐하에게서는 옥체를 보증하옵소서 평국이 맞나이다 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자께서 혼미한 가운데 평국이란 말 듣고 한편으로는 반기며 한편으로는 슬퍼하며 원수의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옥체를 구하니 자 구하니 이윽고 천자께 정신 차리고 원수에게 치하하십니다. 짐이 모래사장에 외로운 넋이 될 것을 원수의 덕으로 사직을 안보하게 되었도다. 원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원수는 만리 변방에 어찌알고와 짐을 구했는고 하시니 원수가 엎드려 아뢰입니다. 천기를 살펴보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부탁하고 즉시 황성에서 왔사옵니다. 장안이 비어있고 폐하의 거처를 모르고 주저하던 차에 시아버지 여공이 수채구멍으로 해서 나오므로 물어서 급히 와 적장 맹기를 사로잡은 것이옵니다. 말씀을 대강 아래고 나와서 살아남은 적들을 낱낱이 결박해 앞세우고 황성으로 당했고요. 원수의 말은 천자를 모시고 맹길에 탔던 말 원수가 탔고요. 행군 북군이라는 그 맹길의 등에 지우고 모시는 신하를 시켜서 북을 울리게 하고 궁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천자께 말 위에서 용포 소매를 들어 춤을 추고요. 즐거워하십니다. 신하들도 원수도 모두 즐거워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 밑에 가시면은요, 바로 맨 밑에 뒷부분 줄거리에 개월이 천자를 구한 사이 보국이 오왕, 초왕 항복을 받았어요. 개월이 적장 맹기린 채에서 보국을 속여 조롱했는데 보국은 모든 면에 자기보다 우월한 개월의 능력을 인정하고요. 둘의 갈등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걸친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구한 개월은 대사마 대장군의 직위를 받고요. 자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대천자는 보국을 승상에 봉하고 여공을 오나라 왕에 홍무를 갖다 초나라 왕에 이렇게 봉하고요. 이후에 개월은 보국을 예로서 섬기며 행복하게 살고 그들의 자손 대대로 부귀 영화를 갖다가 누리게 된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전설의 특징 바로 행복한 결말인 거죠. 자, 오른편 위쪽에 보시면은요, 자 여성 여우 일대의 구성에 잠깐 나와져 있는데 개월의 일생이라는 거 보면은 어쨌든 보국은 자기보다 우월한 개월의 능력을 인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 마지막에 보였다는 것이고 두 차례 걸친 국가의 위기를 구가하고 그 다음 대사마 대장군의 자귀를 받는 거였고요. 거기다가 개월과 보국은 행복하게 살고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줬습니다. 여성 영웅 소설에서의 의의가 있어요. 개월이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자 남성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 여성 영웅 소설의 한계를 탈피하게 됐죠. 거기다 조선 후기에 성장한 여성의 의식과 사회적 이러한 자아실현 욕구를 반영한 그러한 글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들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0, 1대2 구성과 맞춰서 개월의 일생이 있습니다. 요거 정리 분명히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분명히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100% 출제라고 봅니다. 만 어쨌든 이러한 모습은 0이 1대2 구성과 맞춰서 내용상으로 들어가서 분명히 봐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바로 개월을 대하는 보국, 여공, 신하, 천자의 이러한 서로 마음을 갖다 여러분 잘 좀 정리해 달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괄호 2번에서는 당대 사회상이 소설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 조선 후기의 사회 문화적 변화를 변화로 눈에 띄는 점은 국문 소설이 성행하며 독자층이 사대부가 여성을 비롯해 평민층으로 확대됐다는 측면. 자,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굴종을 강요했던 여성의 의식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 자, 여성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에 초점을 맞춘 여성 영웅 소설은 이러한 흐름에 성행했고, 자, 물론 충군 사상, 남존 여비와 같은 당대 유교적 이념의 벽은 여전히 견고했다는 거. 자, 하지만 소설에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 주인공을 내세워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했다는 점과 조선 후기 여성의 의식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당시에 이러한 국문 소설의 성행, 독자층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거 봐달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여성의식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어쨌든 이 유교 사회, 그 다음에 남존여비에 대한 이러한 모습, 유교적인 측면은 너무나 이건 아직까지도 유지됐던 그러한 모습이고, 하지만 밑에 말하는 것처럼 가부장적 질서가 그만큼 비판받고 여성의 의식이 성장했다는 건 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시남정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시남정기에 대한 것은 이거는 이제는 아무래도 이 작품하고 지금 우리 앞에 나왔었던 홍계월전하고 둘을 비교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주가 될 겁니다. 이 자체에서는 그렇지 않고 본다면 사시남정기 또 다른 이런 지문을 더 던져주고 이야기를 던져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여기 사시남정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시와 계월의 이러한 서로 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왼쪽에 나온 것처럼 사시남정기는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이 쓴 한글 소설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대부가 처첩 간의 갈등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당시에는 이러한 남아선호 사상이 이렇게 강했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와중에 세상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러한 부인이라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이러한 첩을 두어서 이러한 또 자식을 이렇게 원했었던 당시에 이러한 참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사회상의 이러한 모습을 갖다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회상 속에서 여성의 권위는 얼마나 참 비참하게 떨어져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고, 남성의 권위주의와 남아선호 사상, 거기다 남성에 대한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했었던 이러한 당시의 사회였구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어에 이르기를 부부의 돈은 오륜을 겸한다라고 했는데, 아비에게 간언하는 아들이 있고, 간언한다는 것은 분명히 옳은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윗사람의 잘못된 것을 갖다가 올바르게 고치는 행위, 이런 걸 간언이라고 하죠. 임금에게는 간쟁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형제는 서로 정도로 권면하고 부우는 서로 선행을 권유합니다. 부부의 경우라 해도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부 사이에도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칠 수 있게 올바르게 고쳐줘야 된다는 측면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그것도 떠오르네요. 바로 우리 박시전. 자, 밑에까지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자고로 장부가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익은 적고 폐해가 많습니다. 암탉이 새벽에 울고 철부가 이렇게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자, 그러니까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갖다 마지막에 말하는 게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듯이 남자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권위주의 의식을 갖다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여성은 언제나 그리고 남자를 따라야 되는 남존 여비의 이러한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걸 여성이 그걸 더욱더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입장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박시전에도 가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보면은 거기에서도 이제는 남편이 이제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이제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이제는 벼루를 이제는 연못에서 얻게 됩니다. 그 벼루를 통해서 바로 뭐 하게 돼요? 남편이 이제 과거에 급제하게 되는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남편 보고 잠깐 이렇게 좀 와달라라고 했으나 거기서 오지 않고 화를 내죠. 어찌 감히 자신이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아주 권위주의 의식이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 작품은 그래서 어쨌든 밑에 있는 것처럼 거기 그 예시답안 좀 볼게요. 사실은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인물입니다. 이 자체가. 근데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여성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지금 현재 홍계월과 같이 얘기를 나눈다면 아주 뭐 둘이 쌍방이 아주 다툴 수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반면에 계월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거리가 먼 인물로서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걸 당연시 여기는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차이점을 한번 좀 기억하시면 그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밑에 비평문에 대한 측면은 요거는 된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여러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요. 어쨌든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조금 부족하다 싶거나 좀 궁금한 게 있다라면은 저에게 또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